이순신은 싸우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한복판, 조선 수군의 유일한 승리자에게 왕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지금 당장 출전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싸우면 충신이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역적이 됩니다. 그날 이순신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가장 위대한 장수가 가장 비겁해 보이는 선택을 했던 날, 그 침묵에 관한 기록입니다. 정윤년 1597년 봄, 임진왜란이 벌써 5해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이미 무너졌고 백성들은 산으로 흩어졌으며 나라의 국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지 겨우 몇 해. 굴욕을 겪은 조정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은 길어질수록 민심을 잃고 민심을 잃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조정은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승리. 바다만이, 오직 바다만이 조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지키는 이름, 이순신.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고 사천에서 적의 기세를 꺾었으며 한산대에서 하객진을 펼쳐 왜군을 섬멸했습니다. 부산포까지 쳐들어가 적의 봉어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전연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수. 그의 승리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조정에게는 당연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면 가능하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장수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존재. 조정이 의지하는 마지막 보루. 그 무렵 조정에 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경상도 첩자의 급보. 일본 수군이 부산포 근처에 집결 중이며 병력이 분산되어 있으니 지금 치면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대신들은 즉시 흥분했습니다. 전하,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적의 주력이 흩어져 있다 하니 이때 지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순신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는 늘 이겨왔습니다. 한산도에서도 부산포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전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전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 실제로 싸워야 할 사람의 목소리. 조정에는 지도가 있었지만 파도의 높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있었지만 바람의 방향은 읽지 못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출전하라. 지체하지 말고 외선을 소탕하라.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승리만을 요구하는,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명령. 왕의 어명은 파발을 통해 전라좌수영에 전달됩니다. 즉시 출전하여 부산포 일대의 외선을 경멸하라. 이순신은 어명을 펼칩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종이. 그리고 말없이 바다를 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닷길의 흐름, 조류의 방향, 섬과 섬 사이의 수심, 일본 수군의 배치와 습성. 오랜 경험이 말합니다. 이 전투는 함정이라고. 부산포는 왜군의 봉어지입니다. 그곳은 적의 땅이며 적의 바다이며 적이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조선 수군을 깊숙이 끌어들인 뒤 좁은 물길에서 사방을 포위하여 섬멸하려는 계략.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순신은 지난 전투들을 떠올립니다. 한산도에서는 넓은 바다에서 싸웠고
명량에서는 좁은 물길을 이용했습니다. 지형을 아는 자가 이기고 물길을 읽는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부산포는 다릅니다. 그곳은 저기 지형을 알고 저기 물길을 읽는 곳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날 밤 장수들이 모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흔들립니다. 장군, 출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명이 내려왔다 하니. 이순신은 말없이 지도를 펼칩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부산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 그렇다면 장군께서 조정에 말씀하시죠. 이 전투가 왜 위험한지, 왜 지금을 때가 아닌지요. 조정이 듣겠는가? 하지만 어명입니다. 거역하면 그 죄가...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부장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순신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바다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라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조류가 불리합니다. 적의 함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변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명은 전쟁을 살리지 못합니다. 변명은 병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변명은 조선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순신은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원균과의 끝없는 다툼, 조정에서 날아오던 의심의 눈초리, 이순신이 공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모함. 말하면 할수록 의심은 깊어졌고 설명하면 할수록 불신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순간 논쟁이 시작되고 전쟁은 정치가 된다는 것을 조정의 대신들은 바다를 알지 못합니다. 조류를 읽지 못하고 물길의 깊이를 재지 못하고 적의 배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승리의 소식만을 원합니다. 빠른 승리, 확실한 승리, 백성들을 안심시킬 승리. 설명하면 의심받고, 주저하면 겁쟁이로 지목받고, 반론하면 불충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합니다. 말없이 죄인이 되는 길, 그것이 조선 수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출전 명령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고요합니다. 이순신은 침묵합니다. 며칠 후 조정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순신은 어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불충이며 군율 위반이다. 체포 명령이 내려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 차가운 쇠사슬, 모진 곤장, 어두운 옥, 조선 수군을 지켜온 손에 쇠고랑이 채워집니다. 100번 이긴 장수가 죄인이 됩니다. 국문이 시작됩니다. 어전에서 신문이 이어집니다. 어명을 받고도 출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순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변명이라도 해보라! 여전히 침묵입니다. 조정은 분노합니다. 침묵은 더 큰 불복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직책 박탈, 그리고 백의종군. 며칠 후 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아무런 징표도 없이 말없이 걸어가는 남자.
저분이 이순신 장군이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을 잃고 군복을 잃고 존경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를 읽는 눈,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 이순신의 자리는 곧 다른 장수가 채웁니다. 원균, 명령을 따르는 사람, 출전을 주장했던 사람. 그는 주저없이 배를 끌고 나아갑니다. 조정이 원하는 대로, 왕이 명한 대로 조선 수군 100여 척이 부산포를 향해 출발합니다. 장수들은 불안해합니다. 병사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입니다. 칠철량 1597년 7월 16일 새벽 함정은 열렸습니다. 사방에서 외선이 나타납니다. 미리 숨어있던 배들, 미리 준비된 포위망. 조선 수군은 좁은 물길에 갇힙니다. 도망칠 곳도 싸울 공간도 없습니다. 배는 물타고 병사는 물에 빠지고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바다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군은 사실상 전멸합니다. 100척이 넘던 전선은 12척만 남았습니다. 수만이던 병사는 10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텅 비었습니다. 이순신이 5년 동안 지켜온 바다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조정은 깨닫습니다. 그날 이순신이 침묵했던 이유를, 그날 이순신이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예언이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부릅니다. 죄인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구원자로 불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배 12척, 병사 100여 명.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너진 수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배가 너무 적습니다. 수군을 패하고 육지로 올라가 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순신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12척으로 100척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12척으로 조선을 지킬 수는 있다는 것을. 명량, 울돌목,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은 가장 좁은 물길을 선택합니다.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은 곳이 유리합니다. 100척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는 곳, 한 척씩만 들어와야 하는 곳.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척의 배가 130척이 넘는 외선을 막아냅니다. 좁은 물길, 거센 조류, 그리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결전. 이순신은 기암 위에서 북을 칩니다.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싸움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해가 질 무렵 외선은 물러갑니다. 30여 척의 외선이 가라앉았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다시 지켜졌습니다. 침묵했던 장수는 이제 말하지 않고 증명합니다. 이순신은 싸우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고 침묵해서 다시 불려왔습니다. 그는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패배를 거부했습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버렸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말 잘 듣는 사람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훗날 명량의 파도가 되어 조선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압니다.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며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라는 것을. 이순신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가 품고 있는 자랑입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킨 장수, 침묵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 우리의 영웅, 불멸의 이순신. 저희 역사 사랑방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잊혀진 과거의 지혜와 교훈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